네, 김혜길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라이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남은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요,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받아볼게요. 네, 천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엔캠을 가지고 있고요. 엔캠이요. 네, 매수가는 7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중 25%. 혹시 엔캠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 이전에 예. 매수했던 거하고 2차로 분할해서 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자, 그럼 엔캠, 그 어떤 점을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상당히 방송사들마다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추천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매출도 금년보다 내년에 거의 한 8, 90% 늘어난다는 뉴스를 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간 캐파를 대폭 증설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아, 굉장히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2차로 매수한 이후로 예. 어제까지 꽤 낙폭이 컸다가 오늘은 다행히 지금 71,500원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예. 조금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11월 18일에 전환사채를 115억 원 규모로 상장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아, 전환사채 물량이 있군요. 예. 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18일 날. 알겠습니다. 18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대규모로 좀 그때 들어오고. 자, 네. 그러면 엔캠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실 만도 한 게 사실 최근 시장 괜찮았는데 이 종목이 연달아 좀 밀리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점과 네네. 함께 12 물량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엔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최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엔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CB 물량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영향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제 12 봤더니 물량 전환가액이 26,000원, 26,7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하고 봤을 때 괴리가 좀 있죠? 그러네요. 얼마든지 매도할 이 가능성은 있어요. 예, 예, 지금 예. 2배, 3배짜리니까 금액도 작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부담되네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면은 저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 대부분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고 일단 적자가 올해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내년도에도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출혈 경쟁 아니면 저가로 그냥 계속 던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출액이 8천억, 9천억이면 뭐 하겠어요?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차트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놓고 보면 제가 윗단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선근 이유는 얘가 자꾸 이제 이 가격만 가면 못 가요. 원래 얘가 이렇게 정배열 딱 만들어 놓고 1차 상승했으면 제대로 쏴줘야 되는데 못 쏴주고 자꾸 여기서 방황한다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매집해놓고 이거 치고 가게 되면 더 가겠다. 대신 오히려 여기서 이거를 치고 못 가게 되면 오히려 이 박스 하단으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 대표적인 게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는 내가 차트 보면서 설명할 때 이 자리에서 이거 깨면은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장대 음봉 나오잖아요. 그래도 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있니?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 이외에는 없고 오히려 아까 이 전환사채 이러한 부분은 2만 원짜리인데 지금 7만 원대면 얼마든지 한번 던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큰형님들이 오히려 이런 모양새에서 나가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런 대로 한번 올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수급도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25%야. 만약에 이걸 뚫고 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거 뚫어버리면 바로 쫓아가요 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뚫어버리면 뚫은 다음에 오히려 한번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 반드시 조정 주거든요. 조정 주게 되면 보통 하루 조정 안 나옵니다. 일주일, 2주일 조정 나오면서 좀 지지해 줘야 될, 어찌 보면 조정 줬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매력적으로 매수해야 될, 추매해야 될 자리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꾹 치고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치고 갈지 안 치고 갈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라고 했을 때 주식은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 가게 되면 절반 파는 겁니다. 왜? 수익이니까. 그러면 7만 5천 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럼 내 매수가보다 높아요. 그럼 그 윗자리에서 얘를 치고 가나 안 치고 가나. 치고 가는데 요걸 반드시 요날 고점 쳐줘야 돼요. 요거 못 쳐주면 안 돼요. 요거 고점이 얼마냐면은 79,200원이에요. 그러면 이 79,200원을 쳐주는데 좀 세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절반 팔아야 돼요. 팔았더니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매 자리 보면 돼요. 근데 팔았더니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큐지 뭐. 어찌 보면은 다시 내려오면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수익도 받는데 내려와 가지고 다시 내 비중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다 보면 어때요? 요즘은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그죠? 지금 시장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는 많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어느 날은 진짜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어떤 날은 개별주 중심으로 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주든 개별주든 한번 쏴줬다 하면 급등이에요. 또 내려갈 때는 또 급락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엔캠 지금 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그냥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나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한번 7만 5천 원 넘어갈 수 있다. 시장도 우호적이니까 대신 또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더니 그리고 또 전환사채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 미리 털어야지 뭐 이러한 선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회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여튼 이날 저점 깨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 이 저가가 67,200원인데 이거 깨면은 61평선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한번 신용도 한번 볼게요. 신용이 있나? 네. 신용은 없네요. 신용이 1%라는 건 일단은 뭐 그렇게 시장의 중심 이 신용도 4 내지 한 8% 되잖아요. 굉장히 핫한 거예요. 한번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신용이 1, 2%라는 건 그닥 관심 없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움직임이 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7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절반 팔고요. 일단 더 갈 수 있으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자리 분명히 12불량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해 주셨죠. 7만 5천 원 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네,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시죠. 저는 이렇게 조금 고령층이기 때문에 네. 짧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한 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중기 정도로 조금 더 끌고 간다면 어떨지 그리고 그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길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모든 종목이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어제 나스닥이 7%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야 라고 할 때는 오늘 급락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막 4, 5% 빠지는 시장이 나와버리면 어제의 상승은 거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7% 상승했다라는 건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미증시가 그냥 뭐 마이너스 1% 아니면 뭐 살짝 더 올라가면 좋고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라면 저는 시장이 앞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더 가는 게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했을 때 12월 달 CPI 발표할 때까지는 시장이 뭐 굴곡은 있겠지만 더 간다. 그럼 더 가는 상황 속에서 종목들은 분명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은 CPI가 지금 수준으로 분명히 더 낮게 나오면 연말 랠리 이어지는 거고 CPI가 발표됐는데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 버리면 거짓이네. 지금 올라갔던 거 그대로 폭락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중기로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예요? 아직 한 번의 급락장을 우리 경험하지 못했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과거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놓고 폭락장이 안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지금 버티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왜 올라가? 정말 별것도 아닌 다음 달에 0.5% 금리 그거 조금 낮춰질 거야. 그거 하나 기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달가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왜? 주식 시장이 올라가갖고 내 돈의 씀씀이가 커지면 물가가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러면 잘 필 듯 하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거기다 더 때려버려요. 그럼 금리 올란 상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것.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라면 그냥 단타? 이런 거는 솔직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트레이딩 봤을 때 이거 며칠 동안에 내가 75,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그냥 매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흐름 보면서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나 역시 뭐 단타 그런 걸 권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은 크게 의미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내가 이 박스 치고 가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니? 시장이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진다라면 얘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이 신고점하고 이 저점하고 이 4등분을 하게 되면 일단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절반 자리가 얼마냐면은 9만 원이에요. 그럼 9만 원은 열려 있다. 그럼 이 9만 원 자리가 최근 고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자리니?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요 자리에서 요 자리의 중간값. 그래서 88,000원, 9만 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 열린다라는 건 이 자리를 뚫었을 때 거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만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 여기는 어찌 보면 또 거의 5대5예요. 그럼 여기 가가지고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 횡보해가지고 윗단에 있는 매물을 밑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연말까지 이 랠리에서 한 88,000원, 9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손달님 상세한 답변 잘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엔캠 살펴드렸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큰 장점이죠. 상세하게 추가적인 질문까지도 나눠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토비가 전화 접수 담당자가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도 전하고 있거든요. 02-325-8200입니다. 02-325-8200으로 꼭 전화 좀 주시죠. 10원이 생각님께서 목소리 방송 한번 타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골라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신인석 캐스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태진박님, 종목은 S트래픽이네요. 4,580원에 15%를 들고 계신데 수익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S트래픽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죠. 아까 최택규 전문가님께서 좀 전 진단에서 좀 시장이 받쳐주는 종목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S트래픽 최근에 좀 수급 흐름 좋으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S트래픽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또 SK네트워크와 이 전기차 충전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10월 중에 3,075원까지 조금 저점을 형성하면서 가격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시장 흐름 좋으면서 가격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7거래일 전에 4,990원까지 올라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종목이네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4,430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4,58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가격이 일단 많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S트래픽 말씀하신 대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목표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택규 전문가님, S트래픽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윗골이 다는 종목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선수 마음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그럼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 보조 지표 보면서 얘가 더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 보면은 점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6,330원까지 갔는데 그럼 이 자리가 월봉 봤더니 크게 또 고점 자리는 아니에요. 과거 흐름 봤을 때 그냥 바닥에서 한번 팡 튀어준 건데 그러면 이런 애들이 물려 있을 때 추후 또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일단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BII 인덱스 보시면 여기 이 흐름에서 얘네들이 한번 요거 노리고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큰 형님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요건 뭐 있어. 우리 그냥 기다리자. 점상 나오면서 여기 엄청나게 거래 실어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큰 형님들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빠지는데 거기서 일단 있는 선수들도 좀 참았어요. 참았다가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 또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단 남아있는 애들은 잔챙이만 남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우리 보통 선수들이 해먹을 때는 한 번 해먹고 또 한 번 해먹고 그러면 거의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냄새도 나. 왜? 자꾸 이 윗꼬리가 달고 이 음봉 거래 없으니까 매력적이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양봉 때리고 음봉 때리는데 이 중간중간에 나온 건 이건 뭐예요?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한번 해먹고 마지막 설거지 자리에서 윗꼬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나와가지고 음봉인데 거래 없어요. 이게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은 전 조금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 봤더니 완전 내바닥 자리에서 얘가 이러한 모양새를 나왔으니까 또 한동안 이렇게 바보 같은 거래도 씨가 마르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정말 하루에 거래하기도 무할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되어 보면은 이전에 막 거래 없었을 때는 어때요? 3,000원짜리가 2만 주, 3만 주, 4만 주에 바닥에서 많이 하락한 애들이 이렇게 바닥에 2만 주, 3만 주는 뭘 의미하냐면 더 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선수들 입장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갈 자리를. 그러면 나 요 종목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씩 1주, 2주 그냥 같이 담아줘야 돼요. 하루 거래량이 2만 주인데 3,000원짜리야. 그럼 내가 5,000주 사도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5,000주 사잖아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밀어버려요. 얘네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2만 주, 3만 주 샀다 팔았다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5,000주가 딱 들어오면 보일까요? 안 보여? 보여. 그러면은 여지없이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들어왔던 물량이 그 1% 뛰게 하겠다고 위에다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거기 안 팔아. 그 밑에까지만 올렸다 내려버려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선수들은. 그래서 이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놓고 봤을 때
털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내가 비중 15%인데, 비중 15%인데, 혹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든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한번 쏘고 나면 1, 2, 3, 세 번째,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려줘야 돼요. 못 올려주고 자꾸 어제, 오늘 고점이 어떻게 낮아지죠? 고점 낮아져. 그러면 오늘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보다 일단 오늘 저점은 위에요. 그러면 한번 기대감 갖고 쏴주나 한번 보자고요. 얘 쏠 때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거의 27%, 15%. 자, 그럼 요번에는 9 내지 10% 한번 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좀 비중 줄이면서 딱 보고 이런 거 쏜 다음에 빼버리니까요. 일절 잘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한 번은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S트래픽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한번 크게 가는 일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움직였다가 바로 빠지는 종목들 대응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최태규 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시작 부분에서 바로 쏴줄 수 있느냐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거, 비중을 최소한 줄여가시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대진 박님께서 보내주신 S트래픽 살펴드렸습니다. 꼭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채팅창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232-8200으로 전화도 주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 창호앵커님 반갑습니다. 3표 시멘트 매수가 4,230원에 비중 5%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 여부랑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표 시멘트 관련주로 알려진 기업이죠. 최근에 좀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성신양회가 굉장히 좀 핫하죠. 네옴시티 시멘트 관련 대장주로 불리면서 주가는 상당히 잘 갔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 3표 시멘트는 좀 주가 흐름은 조금 더딘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오봉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수도권 시멘트 운송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요.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종가는 4% 상승하면서 3,77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3표 시멘트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최태규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최태규 전문가님, 3표 시멘트 괜찮은 기업인가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시장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며칠 전부터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레고 사태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 섹터는 왠지 찝찝해. 근데 항상 찝찝한 상태에서 모든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펴. 그래서 이 조그만 건설사들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 대형 건설사 움직이고 작은 건설사 움직이고 건축자재 움직이고 시멘트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상 제가 봤을 때 이번 하반기에 남은 11월, 12월 시장이 움직임이 괜찮을 때 우리 건설 섹터 시멘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줘야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주가가 매갈이 없이 빠지면서 우리 큰형님들 빠졌어요.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뺄 게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항상 역배열 나오면은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뭘 걱정하라 그랬어요? 하락을 걱정해야 돼요. 막 하락해. 그럼 거기서 뭘 이제 올라갈 걸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큰형님 다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채워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뚝뚝 떨어지는 이 저점하고 그냥 제가 한번 RSI를 넣어봤어요. RSI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하락하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락은 거짓 하락이야 라고 하면서 상승 나오고 한번 쏴주면서 거래 들어왔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횡보 자리고 얘가 혹
이런 애들을 추매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한 1%, 2%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이런데 내가 원하는 추매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600원 되면 한번 추매 가능하다. 자, 왜 얘가 이 자리에서 바로 못 올라갈까? 여기서 뿡치고 갭 떠서 가버리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되면 조금 횡보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를 좀 대신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일목균형표를 보면 자, 우리 보라색이 이제 후행 스팬이에요. 예, 후행 스팬. 여기서 요 이제 쑥색이 이제는 전환선이고 검정 색깔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이 쑥색 이거를 쳤을 때 이 선행 스팬 1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얘 더 갈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뒤에 있는 기준선도 뚫어버렸어. 기준선 뚫었는데 얘를 여기까지 못 갔죠. 그러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후행 스팬이 이 검정색 이 기준선을 돌파했죠. 돌파하면 얘 돌파한 게 힘이 설득력이 있어 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이 선행 스팬 2 이 자리를 한번 건드려 줘야 돼요. 못 건드렸어. 그러면은 조금 더 탄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동평균선 봤을 때 여기서 갭 떠버리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차트인데 일목균형표 봤을 때는 조금은 여기서 버벅될 가능성이 있네. 요걸 조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버벅대게 되면 3,600원 그 언저리에서 한번 추매하자. 그러면 갈까요? 내가 봤을 때 풍 쏘고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4,450원 여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가고요. 여기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쏴준 자리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4,96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열어놓고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산표 시멘트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쯤 갈 수 있을 만하다라는 평가를 또 내려주셨네요. 산표 시멘트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밀리게 됐을 때 3,600원짜리 고정돼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봐주셨거든요. 3,600원 추가 매수 자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위로 솟구쳤을 때는 4,400원대 거기는 쭉 올라갈 것 같고요. 4,960원 요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산표 시멘트 보유를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시고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갈공명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이죠. 산표 시멘트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진 엑스텍이요. 아진 엑스텍이요. 네. 요거 로봇 관련해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로봇 스마트폰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8월 말일날 샀는데 계속 내려가서 지금 요즘에 좀 올라가거든요. 8월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마에 사셨죠? 12,650원이요. 비중은요? 네. 비중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25%요. 25%요? 네. 이거 좀 걱정되셨겠네요. 사실 8월 달에 매수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반짝 쭉 갔을 때 가장 높은 가격 구간에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거의 바로 쭉 떨어진 거네요? 네. 이거 아주 웃고 한 번도 안 계시지만 올라갔어요.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8,000원대도 위태위태 하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예,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수익은 못 내도 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하도 많이 기다려서. 수익은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네. 아진엑스텍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을지를 먼저 여쭤보고, 혹시 수익까지 날 수 있는 종목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주가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일단 9,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로봇 테마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오.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가 한 번씩 급등 나와요. 지금 종목들 흐름 보면은 이런 애들이 급등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선 하나 걸게요. 지금 자리에 선을 한번 딱 거놓으면, 이 자리에서 왜 치고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지? 이거는 한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치고 가려다 보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서 뭘 했죠? 지지해 줬어. 지지해 줬던 자리인데 결국 그걸 깨고 내려면 어떻게? 저항이 돼 버려요. 그럼 그 저항을 뚫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횡보해야 돼. 그리고 지금 시장 보면 제가 아까 대형주도 급등 나오고 중소형 개별주들도 급등 나와요. 근데 그 급등 나오는 애들 보면은 이런 애들을 매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샀으니까 오늘 올라가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좋지. 그러나 이런 애들이 크게 추세 깨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질나요. 시장은 팍팍 가는데 이거 뭐야. 근데 그러다가 한순간 치고 갑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주가 흐름들의 대부분 모양새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저는 이제 급등 나오는 개별주 요런 애 찾아요. 요런 애 찾아가지고 그러면 갈까요?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선수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하면 먼저 6개월 놓고 매물대를 한번 보는 거예요. 6개월 놓고 봤더니 11,500원. 여기에 좀 쌓여있죠. 쌓일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 계속 방황했기 때문에 11,500원. 그러면 얘 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11,5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쏘는데 한 20%, 24%. 요즘 종목들 보면 정말 10% 급등 나오는 건 걔 바보예요. 막 15, 20, 25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 카카오도 오늘 막 장중에 거의 20%도 가는데 얘가 왜 못 갈까요? 결국 그건 이제 선수들 역량에 달려 있는데, 일단 선수가 똘똘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1,500원까지는 한번 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상 가기 위해서 쏜 다음에 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잘 생각해 보면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어. 윗골이 달든 안 달든 양봉이든 음보든 관계없어요. 거래가 확 싫으면서 이제 급등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3거래일 안에 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음봉 양봉 괜찮아요. 거래가 확 줄어버리면서 지켜주면 돼요. 최소한 3분의 2 아니면 절반 정도를 지켜주면서 이 자리에서 십자형 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줄어버려. 그럼 꼭 끼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하나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은 얘 봐봐요. 아까 걔하고 비싸죠? 거래 없어. 거래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 어때요?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전 저점 깨지만 않고 가면은 얘는 한번 작업한다라는 거지. 얘도 봐봐요. 선수들 뺐잖아. 요번 올리면서 일단은 얘도 좀 빼먹은 냄새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얘 이날 몇 퍼센트 떴어요? 20% 떴어. 윗꼬리 달았어. 그럼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덕이니까 얘는 바보야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잘 보면 그 다음날 음봉하고 양봉 보면 어때요? 거래가.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의 보통 한 30% 미만이면 되는데 얘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갭 떠버리면서 오히려 그냥 이 241 이평선까지 한번 쏴주고 내려오잖아요. 쏴주고 그럼 얘는 또 이제 당분간 만약에 이제 얘가 또 살아있는 놈이면은 내일하고 모레 안에 다시 올려놔야죠. 못 올려? 그럼 이 61 이평선 지키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고 다시 이런 횡보 구간 거치고 또 갈까요? 또 가. 그 종목들이 다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종목 터줏대감이 있어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6개월마다 한번 움직일까? 한 3개월마다 움직일까? 다 계산해 놓고 있어요. 올려놓으면 얘 밸류상 더 갈 수 없어.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봤더니 또 시장에서 얘 밸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해놓고 또 올리고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도 봐봐요. 그럼 아까 걔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한번 쏴. 그럼 쏠 때 내 매수가하고 안 맞는데 근데 11,500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조금은 팔 필요가 있어요. 더 갈지 안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봤더니 또 이 이후 흐름 봤더니 우리 최택기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거래 없이 쇼캔들 나오고 가겠네. 한번 보는 거예요. 아니면 팔았는데 지켜줘. 그러면 거기서 한번 물 타가지고 그 다음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지닉스텍 살펴드렸는데 시청자님 한 번쯤 반등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11,500원 정도까지 한번 그때 보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실 많이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아진엑스텍 살펴드렸습니다. 야, 이 사실 아진엑스텍 뿐만이 아니죠. 로봇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관심이 좀 죽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든지 로봇 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다시금 충분히 상승의 그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아진엑스텍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전화 종목 진단 아진엑스텍 살펴드렸고요. 자, 종목 진단을 또 이어서 가보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도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존경하는 최택규 전문가님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자, 하츠를 갖고 계시는데요. 하츠, 이 주방 쪽에 들어가는 기구니까, 이거 건자재 쪽으로도 볼 수 있겠고, 9,420원, 12%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매수 가격이 좀 높으시네요. 현재 5,7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손실이 큰 상황인데, 자,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죠.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매를 할지 한다면 얼마에 할지 궁금합니다. 네, 손절도 각오를 하고 계실 만큼 하츠가 그동안 참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하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택규 전문가님, 하츠입니다. 9,4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또 우리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건설은 대형 건설, 중형, 그다음에 건축자재 이런 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일단 가격 제시할 텐데 추매하세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시장 보면 결국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결국 고점에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 다 보여요. 왜?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 알아요. 요새 거래소 같은 경우는 9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뭐야? 대형주 중심 기관 외국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개인들은 그냥 5조, 6조예요. 4조까지도 나와. 왜 그럴까? 그냥 의욕을 다 잃은 거지. 그러면 제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한꺼번에 내가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한 종목씩 차트 보고 그래 이번에는 이 분위기에 얘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하나 공략하는 거예요. 단가 마이너스 10%까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본전 아니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장이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것 다 같이 회복하려다 보니까 그냥 손 놓고 멍멍멍멍 보다 보면 이거 손실 줄다가 또 늘다 이렇게 됩니다. 왜?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많을 때는 하나씩 회복한다라면 지금 비중이 12%예요. 이게 좀 10% 미만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2% 해야 돼. 왜? 이들이 한번 움직일 거니까. 자, 하츠 5,000원짜리예요. 하루 거래량 어때요? 얘도 2만 주, 3만 주야. 그럼 뭘 의미해요? 이런 애들이 가는 장이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움직여요. 근데 봤더니 요즘 건설 아주 쎄하지만 이 쎄한 가운데 얘네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증시도 어때요? 막 죽여요. 그럼 악재가 무지하게 떠. 그래 놓고 올라가잖아. 항상 주식은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하츠 지금 제가 손 하나 걷어요. 그러면 최근 흐름에 있어서 잘 보면 얘가 얼마대냐. 한 5,350원 이 가격대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내려와 가지고 지키려고 해. 깨져버리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올라갈까 말까 하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가 한 11이평선
재수 없으면 20일까지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추매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 역배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번 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급등 한번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 16%,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단가를 일단 10% 밑으로 맞춰 놓는데 그냥 맞추지 말고, 보면, 우리는 보면 뭘 하냐면, 막 가면은 안달이나, 이 60일 여기 가게 되면 이제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기다렸는데 안 와요. 맞고 떨어지면 살짝 높이더라도 그 다음에 한 5일선, 거기서 다시 또 추매 자리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쏴주는 걸 보자. 여기서도 봐봐요, 얘. 쏴주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쏴줬잖아요. 쏴줬는데 얘는 바보가 이 고점을 못 쳐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쏜 다음에 1, 2, 3 쏴주는데 반드시 이 고점을 쳐줘야지 그 다음에 또 갈까 말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쐈는데 바보가 여기 못 치고 가. 그럼 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쏘긴 쐈지. 분명히 쐈죠? 몇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항상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이런 애들은 강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쳐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하츠 거래량 봤을 때 얘도 한번 쏴준다. 두 번째, 분위기상 건설 쪽 움직임이 안 움직이는 게 내 눈엔 보였어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소형주는 더 크게 가는 거예요. 더 크게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츠도 분명히 갈 수 있다. 다만 얘가 오늘 가냐 내일 가냐 아니면 일주,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차피 얘 한번 작업 본다라 했을 때 이런 애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1주군 2주군 한번 쏴줍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단가 낮춰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츠 살펴드렸습니다. 하츠도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희망을 갖고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도윤님의 하츠까지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에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으로 가봐야 되겠죠.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 다 미국 시장 죽여줍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강한 장은 네. 또, 아이고. 자, 우리 먼저 한번 나스닥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나스닥은 그래도 이 박스 못 뚫었어요. S&P나 다우존스는 뚫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7%로 올라갔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락할 때 마이너스 4% 이상 나오면 걔 반등 나와도 그건 거짓이다. 더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자, 7% 올라갔어. 얘가 내일 4%, 5% 급락 안 나오면 이 7%의 상승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건 더 간다라는 거죠. 더 간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는 솔직히 한번 좀 쉬어줘도 되는데 와, 쉬지 않고 간다. 정말 무서워요. 그죠? 무서운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조정 나와도 거기다가 대놓고 왜 조정 나오지? 그럼 결국 고점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 또 고점에 물렸네 이러는데 고점에 물린 건 아니에요.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냥 기본 간다라고 봐요. 이게 얼마냐면은 2545죠. 여기는 그냥 가요. 저는 지금 상단을 조금 높여놨어요. 어디까지 상단을 높여놨냐면 고점에서 저점 이걸 딱 4등분하면 이 중간값이 2725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한번 가볼 만하다.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2600은 갈 것 같아서 2600에서 2725, 2750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자.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그냥 갈 거니 아니면 조금 갔다가 조정 줬다 갈 거니 그 차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에 있어서 걸림돌은 내일 거 한번 보고요. 내일 크게 문제 미국 증시가 크게 변동이 없어. 그러면 일단 12월 CPI 발표할 때까지 고고싱입니다. 그리고 12월 CPI가 과연 오늘의 그 서프라이즈한 그 숫자, 솔직히 그게 낮은 거냐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CPI 높은 숫자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7.7 아니면 6.3 그거보다 높게 나와. 그럼 급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아니면은 연말 랠리 이어지면서 그 상승이 오히려 내년 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보여줘요. 왜? 올라갈 건 없지만 한번 베어마켓 랠리에서 뭐 제대로 된 상승이 한번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태교 전문가의 시장 전략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공개 방송도 있으시죠? 네, 금요일이면 제가 강행군입니다. 좀 이따가 배워야 산다 하고 7시에 우리 주말에 어떤 종목을 또 잘 찾아가지고 다음 주를 공략할지 제 눈에는 정말 차고 넘쳐요. 그러한 비법을 잠시 후 7시에 한번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야 산다 마치고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많이 눈에 띈다고 하시는데 그 공략 포인트 짚어주시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태규 전문가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오늘 종목 진단 다 받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은 분들 계시죠? 자,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이 시간 통해서도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요. 미리미리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